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현재 치료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인지나 학습 치료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는 FI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고요. 도저히 어머님이 집에서 방향을 못 잡거나 이럴 때에는 어찌됐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어떤 기준들을 잘 적용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아이가 틀이 잡힌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초등학생들,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 학습을 막 시키는데 올인을 하시고, 결국은 초등 고학년 갔을 때 제일 먼저 수학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국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영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 과목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에 어떤 장벽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처음 봤을 때 실제로 수업을 한두 달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빨리 깨닫고 찾고, 그것들을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초등학생들, 경계선 지는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에게 생활상에서나 학습상에서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습에서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좀 결과물이 좀 더 좋게 나오도록 해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쨌든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답답할 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실행력이 높을 거고요, 결과물도 좋을 거고요.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히 결과물이 안 좋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공부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치료사들이나 이렇게 옆에서 조금 거들어 준 것이 이 아이가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분명히 이거는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자신이 모르고 못하는 거면 아이가 인정을 하면 뭔가 아이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출발점을 빨리 정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전에는 했는데요 하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아이가 안다고 인정을 해주고 가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걸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아이하고의 감정 싸움이 점점점 더 깊어지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 아이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미술 치료를 받으세요, 놀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장사를 하는 원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요, 확실히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들도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정서 문제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아이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에 있어서 그렇게 취약하거나 이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이 아이들이 낮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했을 때 조금만 하다가 아우 저 못하겠어요 안 돼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즉 상당히 얘들은 이제 끝까지 하는 뒷심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더 쉬운 과제나 아이가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뭔가 그래서 빨리 결과물이 잘 나오고 또 그러면 실패했으면 성공과 실패가 빨리 파악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여러모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나 치료센터에서나 경계선 아이들을 처음에 틀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단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과제만큼은 가장 먼저 빨리 끝내고 자신이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과제를 아이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이가 어느 정도 해냈을 때는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주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이가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해, 만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 즉 생각난 김에 얼른 퍼뜩 해버리자. 야 이거 그냥 얼른 냉큼 해버리고 그냥 속 편하게 게임도 하고 놀지 뭐 하는 그렇게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실행력을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아이가 매일매일 이 정도는 가뿐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과제를 못해도 30일 이상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과제로 일관성을 갖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년이 높아지다 보면 자꾸 엄마들은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고 수학 연산이 안 되고 많은 것들의 그런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사실상 많이 시켜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 100번 시켜서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나오는지를 엄마들은 측정하려고 하죠. 물론 치료센터에 있는 치료사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지돼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그게 좀 만만해 보이고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그러한 과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과제들을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뭘 시키고 있는지 기웃거리게 되고 또 하나는 치료사들은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지만 가져다 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아이들의 현재 그러한 인지적인 수준에서 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만만한 과제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얼마나 엄마가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치료사가 얼마나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잘 분석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상당히 너무나 그냥 우습게 보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서서히 제가 난이도를 높이고 가지수를 넓혀가면서 아이가 집에서 꾸준히 그 정도는 해낼 수 있도록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키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여도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뭐라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얼마든지 나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다른 것보다는 먼저 항상 끝낼 거야 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쉽고 만만하고 아이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실행 능력을 바로바로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쉬운 과제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못해도 30일 이상은 빠지지 않고 매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못해도
한 30일 이상을 시키고,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한 30일 이상 시키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30일을 시킨다. 한 90일 정도, 석 달 정도 아이가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간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갖췄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3개월을 과연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가느냐,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사가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그 치료는 받으나 마나 할 거고요. 엄마가 아무리 시중에서 또래들이 하는 거라고 갖다 줘도 아이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쉽고 만만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다가도 놀다가도 눈 뜨면 나 그거 먼저 할 거야, 그거 너무 쉽잖아 할 수 있는 그런 가져야 된다. 상당히 만만해 보여야 하지만 만만할수록 아이는 의심이 사라지고 또 엄마가 뭘 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성취감이나 만족도,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10분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0분 갖고 한 달을 해봤자 300분인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40분, 45분 수업 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15분에서 18분 사이라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 아이라 그러면 못해도 10분 정도는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거의 먼 산만 쳐다보고 딴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일수록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매일, 그게 쉬워져야지 다음 과제로 연결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럼 당연히 학습이 필요한 부분, 각각의 과목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가지고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것들을 걸러내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모의 역량이고 치료사의 역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FI를 하면서 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근데 FI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말 교재 선별이나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에서나 학습에서나 또 아이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를 하던 간에 정말로 이러한 좀 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맞춰간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못해도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지속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1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분 했으니까 이거 한 장만 더 해보자. 저는 저희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하나 더라는 말은 부모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아이 입에서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일관되게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10분 안에 끝낼 수 있게끔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아이한테 나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실행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면서 하시면은 아마 다른 치료센터 어리버리한 데 가서 인지학습 치료 뭐 바우처니 뭐니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아이하고 기준을 잡고 뭔가 태도를 잡고 이 아이에게 공부가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써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10분 정도에서 끝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10분 한 달 했으니까 20분에 끝나고 또 30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는 엄마의 욕심이고 치료사의 욕심이다. 아이가 10분 늘릴 수 있고 20분 늘릴 수도 있고 60분 늘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이거 먼저 끝내고 다음 것도 해야지. 그런 시작 단추를 꿰는 거다. 그 단추를 꼭 깨는 거에 있어서 욕심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내 아이가 지금 이것만큼은 쉽게 하는구나. 이것만큼은 아이가 정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무엇이더라도 그것만큼은 꾸준히 매일 10분 동안은 어떠한 간섭도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바라는 게 있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사고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한 커리큘럼이 없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그 치료사가 상당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아웃라인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다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얘가 꾸준히 가져갔으면 하는 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서 한 달, 두 달 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엄마 입에서도 선생님 아이가 상당히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치료사가 슬슬 실력이 쌓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써보는 것이 치료사의 실력을 쌓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